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붐비던 가게가 어느 순간 불이 꺼져 있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가게가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판이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종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업종은 역시 외식업입니다. 특히 카페와 음식점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동시에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창업은 비교적 쉬웠고 진입 장벽도 낮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카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접근성이 높았죠. 문제는 그만큼 경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같은 거리 안에 비슷한 콘셉트의 가게가 여러 개 생기면서 손님은 나뉘고 매출은 분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비용 구조가 겹칩니다. 임대료는 쉽게 내려가지 않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재료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원가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매출은 유지되거나 줄어드는데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작은 변수 하나에도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조금만 줄어도, 날씨가 나빠도, 경쟁 가게가 하나 더 생겨도 바로 타격을 받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경기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소비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자주 외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즉, 소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훨씬 선택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외식업을 더 극단적인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업종은 소매업입니다. 특히 동네 의류 매장이나 소형 잡화점 같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비교는 클릭 몇 번이면 끝나고 배송은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을 들여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최근 들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더 정교해지고 추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은 더 쉽게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경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업종은 프랜차이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창업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실제 구조는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재료비, 광고비, 각종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고정비 구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출이 기대보다 낮아지면 수익은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소비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이런 구조가 더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버티기 어려운 곳이 바로 고정비가 높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이런 업종들이 특히 빠르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용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구조입니다. 창업이 쉬워지면서 비슷한 업종이 과도하게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더 신중하게 돈을 쓰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선택받지 못하는 업종은 빠르게 도태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매출이 줄고 조금씩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버티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위험해질 업종은 무엇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정비가 높고 차별화가 어렵고 대체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즉,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구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업종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자영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동시에 경제 전반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영업 상황을 경제의 온도처럼 바라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 방식이 바뀌고 경쟁 방식이 바뀌고 사업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구조 속에서 무너지고 있고, 누군가는 이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해석과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구조를 더 쉽고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